현직 양천구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의원 A씨는 추석을 앞두고 기관 3곳에 샤인머스켓 96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사업 투기 세력 차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멧돼지가 도심 주택가에 출몰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은평구 주택가에선 멧돼지 3마리가 한꺼번에 출몰하기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조용히 몸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직 양천구 의원이 선거 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3곳에 추석 선물로 샤인머스켓 96상자를 제공한 현직 A 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구의원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2곳과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1곳에 샤인머스켓 96상자 172만 8천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을 노린 투기 세력이 증가하자 서울시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청장이 사전 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서울 아파트 물량도 늘면서 매매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줄곧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 2020년, 2021년에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하락을 했는데요. 급매물이 올 초에 규제가 풀리면서 급매물 소화가 되고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하려면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규제 완화, 어떤 자극이 필요한데 현재 금리는 오히려 그 고금리가 더 유지되는 분위기고 규제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매수자들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매도자들은 지금 정도는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이 좀 주춤하면서 꺾인 상황입니다. 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11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2009년에 일시적 하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2-3년 정도 보합세가 유지되다가 더블딥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상승을 하고 2022년 6개월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이 좀 약하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당분간은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가 유지되다가 더블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저금리 시대는 힘들다며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족들의 매수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매수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과거의 하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2030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일시적 조정이고 대세 상승으로 곧 진입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주듯이 이게 단기간에 뭐 6개월, 1년 만에 조정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고 꼭 필요한 그 실수요자가 아닌 그냥 불안한 마음에 연끌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오를까 봐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매수를 서두르기보다는 집값의 추이와 또 대내외 경제 상황이나 금리 같은 것들 잘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또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처 요령법 알려드립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1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안팎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은평구가 종이팩과 폐 건전지를 가져오면 롤 휴지와 새로운 건전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 종이팩은 우유팩 등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종이팩을 물로 헹궈 펼쳐서 제출하면 1kg당 롤 휴지 2개로 교환됩니다. 폐 건전지의 경우 크기나 규격에 상관없이 20개를 모으거나 보조 배터리 또는 건전지 500g을 내면 새 건전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을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9일 서대문구, 마포구와 함께 8km 길이의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스는 월드컵 경기장역 3번 출구부터 매봉산 전망대, 하늘공원 메타 세쿼이아 길을 지나 홍제천과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걷는 동안 지점별 도시 해설사를 통해 도심 속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북 3구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은 자치구별로 선착순 50명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합니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 역사 일대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돼 있는 주요 도로변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와 부착 방지제 도료를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부착물 제거 등 불법 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올해 3분기 LG헬로비전 양천은평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5일 LG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양천은평방송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신속한 지역 뉴스 보도 등을 잘한 점으로 꼽았고 스포츠 등 지역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기사와 다양한 지역 이슈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